2010년 대비 24년 벌써 52.6%가 나옵니다. 또 남해 연안도 중심한 통영의 멸치 생산 금액 포차도 23% 이상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블루카본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블루카본은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카본입니다. 탄소를 발생시키는 블랙카본, 육지의 산림 생태계가 흡수하는 건 그린카본,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블루카본이라고 하는데, 그린카본 대비 최대 50배 이상 해양 생태계로 빠르게 흡수합니다. 5배 이상 높은 탄소 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제기구인위원회에서는 잘피와 영습지 맹그로브를 이미 카본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된다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추가로 해조류 개펄 조화대가 추가로 인정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보이시는 잘피숲은 해조류를 제외하고 해양식물에서 가장 높은 탄소 등미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피숲이 있는 지역들의 다양한 역할입니다. 해양 생태계 다양성을 가져가게 되면 이 지역을 통해서 다양한 수산, 이용수산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잘피의 경우에는 산소를 직접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역지에서 산소방울이 이렇게 나와서 농전 산소를 높여주게 하는 좋은 역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이나 남해안 전환의 잘피숲은 오류들이 들어와서 산란하는 산란장이고요. 시어들이 자라는 성육장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육지 산림의 나무와 초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잘피 분포 지역에 관한 조사들은 정부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영 강력으로 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보이시는 빨간색의 형태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잘피는 9종이 보호대상 생물종으로 그 중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거머리말의 배치도입니다. 동해와 서해에 비해서 남해 지역, 경남, 전남을 중심으로 한 남해 지역의 대부분이 분포를 하고 있고, 국내의 가장 큰 단일 군락지가 경남, 남해군 창성면에 있는 동대만입니다. 가장 단일 군락지는 크고요. 소규모 군락지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전남, 나머지 연안도 서지방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남이 그 다음 순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잘피숲을 복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곳 선천 활동에 보이시는데 잠깐 보셨겠지만 석방년 안에 국내 최초로 잘피의 중간 육성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이유는 항만공사 또는 잘피 보건숲을 할 때 기존의 자연군락지에서 채취해오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군락지가 훼손될 거고 옮겨놓더라도 100% 생존율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씨앗과 옮겨놓은 성체들을 육성하는 과정을 2년 전부터 이쪽 선천노순기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피는 크게 씨앗 형태와 성체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씨앗은 좁사보다 조금 크고 쌀알보다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피는 해양식물 중에 꽃을 피는 현화식물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세레알 마리오라고 하는데요. 직접 쌀처럼 삶아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구황식물이기도 하셨고요. 어릴 때 기억에서는 잘피 뿌리나 연맥을 달달한 맛 때문에 어르신들은 너무 싫어 오셨던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씨앗을 채취하고 이런 성체 같은 것들을 모종을 분반해서 29역을 설정하고 잘피를 이식하는 과정을 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식하는 잘피들은 대다수가 피해를 입는 지역에서 옮겨오게 있고요. 우리와 상부를 한 50cm 정도 놓고 모를 심듯이 바닥에서 잠수사가 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정하는 법들은 대나무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점토 한리나 철사를 이용하기도 하고, 통영 선천어촌계처럼 이런 모판 형태를 운영을 해서 이동이나 생존이 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런 잘피 육성장을 만들고 씨앗 발화를 시켜서 중간 육성까지 가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씨앗입니다. 녹색일수록 아직 숙성이 덜 됐고요. 까만수록 숙성이 잘 됐고 딱딱해집니다. 이 딱딱해진 곳에서 모가 내기처럼 모가 나오는 형태로 모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런 형태로 현장에 이식해서 키우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보이시는 이 사진이 제일 끝에 왼쪽에 있는 게 이곳입니다. 잘피 육성장으로서 선촌 어촌계고요. 석방령 안쪽에 정사각형 바둑망 모양으로 조성을 해놓고 여기에서 키운 것들을 사업이 필요한 곳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생존율을 향상하는 목적이 가장 크겠습니다. 그런데 잘피숲을 조성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규명된 잘피숲을 조성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위험생물이 12종 이상 늘어나게 되고요. 대형 저소동물이라든지 이먹이원이 되는 종이 3.1배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 난이도 그리고 전생물 개체수, 출현 종수가 소멸됐던 지역을 복원함으로써 생태 건강도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형태로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 작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중점에서 이어가고 있는 또 다른 잘피숲 복원과 활용 사례를 짧게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숲 즉 해조류와 해초류를 키우게 되면 이제 어업인들이 직접 소득과 연계되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탄소 상수 제도는 조성을 하게 되면 흡수한 만큼의 탄소 크레딧을 만들게 되고 이 크레딧은 이런 잘피를 심는 어업인들한테 농무비와 재료비를 들여서 잘피를 키워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해조류 같은 경우는 양식도 이어지고요. 해당하는 탄소 배출권에 관한 계획들은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관계부처 합동의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탄소 크레딧 동향 좀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의 탄소 크레딧은 잘피와 해조류는 이제 막 시작이고요. 산림과 녹음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산림의 경우에는 산림 탄소 상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게 되면 그만큼의 흡수된 양을 산림 산주 또는 개인, 국가, 지역인이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게 되고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현재 톤당 12,000원의 실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농업 물빼기를 통해서 메탄가스 저감을 측정하게 되고 탄소 거래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저희가 주목할 만한데요. 일본의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달에 잘피를 이용한 탄소 거래제를 운영을 했고 톤당 400달러 정도, 그때 환율 시세로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톤당 60만 원의 실제 기업이 잘피를 조성하는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한 크레딧을 직접 구매했다 보면 되고요. 기업이 구매를 하는 첫 번째 사유는 탄소 국경세가 올해 1월 17일부터 작용을 했습니다. 12만 5천 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자기가 발생한 양 초과분만큼 상세를 하거나 크레딧을 구매해서 감축을 시켜야 되는 의무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흡수한 크레딧을 사서 자기네들이 발생시킬 탄소 발생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잘피숲은 이제 탄소 크레딧 제도와 같은 기업이나 어촌계 사업자가 이곳 화산이나 경남권역에 잘피를 복원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기 위한 펀딩을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걸 받은 마을 어촌계 단위의 어촌계원 또는 어업인들은 그 재원을 가지고 나의 노동비, 임금,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재료비를 지원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생산된 크레딧을 기업이 가져가고 어업인들은 활동인증서를 받는 구조로 제도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제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해양수산부가 10억을 마련했고 전국단 20개소를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올해 화산어촌계의 잘피도 시범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조금 복잡한데요. 이 사업자가 탄소 상수 섹터를 통해서 등록부가 되면 최종 인정은 해양수산부가 해주는 구조입니다. 국가가 크레딧을 인정해주는 구조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신뢰도, 이런 신뢰도를 통해서 거래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이용하게 되거든요. 이 탄소 크레딧을 이용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잘피를 복원하게 되면 연안의 생태계가 다양해집니다. 환경이 건강해진다는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인위적인 공장의 저감이 아니고 자연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연 기법의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한번 조성해 놓고 적정한 관리만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잘피숲이 유지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용적인 책임이 작게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나 어업인들 경제 활동에 관한 부가적인 이익 창출까지 이어지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의 편익인데요. 기후변화 탄소 흡수량이 이제 잘피는 국제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10만 주, 20만 주 심을 때마다 국제가 인정한 탄소 흡수량으로 크레딧이나 기후 조달 자격을 담당하게 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 NDC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이 투자하게 되면 건강한 ESG 경영 활동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배수부나 저희 공단에서는 해양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 올해 그제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이 그제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해당 거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해당 지역의 수산 환경이나 해양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투자 비용을 가지고 어촌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해당하는 제도는 세계은행 같은 월드뱅크와 같은 그룹들이 해외의 개발도상국이나 어떤 개도국의 이러한 원조형 사업으로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산림과 달리 해조류나 잘피는 매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산림은 조성하고 난 이후에 5년이 지나야 카본 크레딧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해조류와 잘피는 심고 난 이후부터 매년 크레딧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크레딧의 품질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육상 흡수원보다 훨씬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유기자입니다. 그래서 수산 분야 최초의 탄소 상세제도, 국가 NDC 목표 달성 기업, 수산 분야의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 이곳 화산 어초기를 통해서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나 이곳 어촌계가 공단을 통해서 사업, 즉 탄소 잘피를 이용한 탄소 사업을 하게 되면 검정기관인 제3자 검증기관이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양수산부가 인정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어촌계나 활동이면서 기업들은 ESG 보고서와 탄소 크레딧을 가져가는 구조를 지금 정부는 준비하고 있고 올해 와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2028년에 제도화시키기 위한 법과 관계되어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유형이고요. 이상 올해 시범사업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올해 이곳 잘피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통영시 경상남도에 새로운 블루카본에 관한 정책과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